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2년째, 아직은 신혼인 임신 8개월 주부입니다. 양가 어른들 모두 새 식구 맞이할 기대에 가득 차 있고, 저 역시 태어날 아이와 만날 생각에 설레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오늘 사연을 보낸 이유는 결혼 초반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겪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요즘은 고부 갈등이 때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도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나름 현명한 방법으로 극복한 것 같아서요. 구독자분들과 저의 경험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아마 결혼을 고민하거나 결혼 초반 시댁과의 갈등을 겪고 계시다면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부 갈등으로 인해 남편과 사이가 안 좋다거나 절연한 건 아니니 이 점 감안하시고 저의 얘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는 31살에 결혼했고 남편은 저보다 2살 위입니다. 외동인 저와는 달리 남편은 4살 아래 여동생이 하나 있고 양가 부모님 형편은 고만고만해서 결혼할 때도 우리 기준 큰 문제 없이 했고요. 상견례 했을 때 우리 부모님은 시어머니 보시고 좋은 분이라고 걱정 없겠다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수진이는 시집살이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엄마가 보니까 시어머니도 그렇고 시아버지도 참 성품이 좋으시네. 시어머니가 잘해주시지? 너를 큰딸로 생각하겠다고 하시니까 엄마가 마음이 놓여. 응, 엄마, 나도 그렇게 생각해. 연애할 때 따로 본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결혼 준비하면서 만나보니까 미리 왕래하고 지내도 됐겠다 싶어. 우리 아가씨도 얼마나 착한지 몰라. 나한테 새언니 이러면서 살갑게 구니까 진짜 여동생 생긴 것 같아, 엄마. 그래, 시가 식구들 잘 만난 것도 네 복인 줄 알고 잘해. 원래 생판 모르던 사람들이랑 가족으로 엮이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 그래도 한번 보고 나니까 엄마가 한결 마음이 편해. 정말 별거 없이 무난하게 결혼했고 결혼해서 고부 갈등이란 것 때문에 고민하게 될 줄은 몰랐던 사람이 다름 아닌 접니다. 그만큼 결혼 전에는 딱히 문제가 없었다고 할 수 있었겠네요. 하지만 역시나 시월드는 시월드인 건지 결혼하고 나서 제가 그 집 식구가 되고 나니까 결혼 전에는 몰랐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왜 어머니와 시누이 갑질은 한 세트라고들 하잖아요. 하지만 다행인 건 아들을 빼앗아 갔다며 대놓고 서운하다는 말을 하시던 어머니와는 달리 시누이는 어머니가 저 기분 나쁜 말 할 때 옆에서 제 편을 들어준 사람입니다. 시누이와 남편은 서로 남매 간 우애도 좋았을 뿐더러 시어머니와 달리 저를 오빠 빼앗아간 올케언이라고 생각 안 하고 늘 살갑게 대했어요. 친정부모님이 안심했던 것과 달리 시어머니가 마냥 편한 분이 아닐 거라고 얘기해 준 것도 시누이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성향을 아예 몰랐던 건 아니고 시누이가 결혼 전에 자기 엄마에 대해 몇 가지 얘기해 준 것이 있긴 했어요. 새언니, 결혼하기 전에 이런 말 하는 거 괜히 조심스럽긴 한데요. 사실 우리 엄마가 성격이 마냥 편한 분은 아니거든요. 나야 우리 엄마니까 다 감싸고 이해하지만 언니는 며느리니까 결혼 전에 대강은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왜 남자들은 자기가 중간에서 잘하면 고부 갈등 별거 아니라고 착각하거든요. 제가 오빠한테 지금부터도 교육 잘 시키고 있지만 혹시 언니가 우리 엄마 직선적으로 말하는 뒤에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제가 미리 말하는 거예요. 아가씨도 참, 그래도 제 주변 고부 갈등 겪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장난 아닌데 그거에 비하면 어머니는 진짜 양반인걸요? 지금까지 딱히 저한테 심하게 하신 것도 없고요. 그거야 결혼 전이니까요. 한 식구로 살다 보면 아무래도 이전과는 다른 법이잖아요. 저는 사실 오빠가 결혼하고 우리 집 자주 오지도 않았으면 좋겠는데 엄마가 과연 그걸 두고 볼지 모르겠네요. 암튼 언니, 제가 걱정하라고 미리 얘기한 건 아니고요. 잘 지내보자고 말하는 거니 너무 걱정은 마세요. 그리고 시집 가기 전까지는 제가 있으니까
언니 편은 오빠 다음으로 제가 해줄게요. 알았죠? 아가씨가 그렇게 말해주니 진짜 든든하네요. 근데 아가씨야말로 걱정 마세요. 제가 또 사회생활 짬밥이 있어서 어른들한테는 진짜 잘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어느 정도는 이해해요. 왜 아들 가진 어머님들은 처음에 며느리한테 아들 뺏긴 기분 들어서 시간이 필요하실 수도 있대요. 생각해보니 시어머니는 결혼 전에 저에게 다른 며느리들이 흔히 겪는 예물예단 문제라던가 결혼 비용 문제로 까다롭게 구시지는 않았습니다만 은근히 아들 혼처로 제가 좀 모자라다는 식의 말씀을 하신 적은 있습니다. 가령 당신 아들 정도면 전문직 며느리가 줄을 선다거나 아들 인물에 비해 제가 너무 딸린다며 처음 봤을 때 실망했다던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결혼해서 아내의 내조와 희생을 강조하는 말을 많이 하셔서 불편한 적도 있었지만 자주 만날 일이 없으니 대수롭게 생각지 않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저 정도는 아들 가진 엄마들이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가는 아들 유세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시어머니는 전형적인 아들 바보 엄마십니다. 딸도 귀하게 생각하시지만 집안의 기둥이 아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고 아들이 최고인 줄 아세요. 어쩔 땐 집착이라고 느껴질 만큼 관심도 과한 편이셨습니다. 특히나 아들이 먹고 다니는 것, 입고 다니는 것에 과할 정도로 신경을 곤두세우셨고 간혹 저를 만나면 남편이 입고 있는 속옷까지 확인하시며 날카롭게 구셨습니다. 신랑 옷은 꼭 다려서 입혀? 사회생활하면서 남자가 행색이 변변찮으면 그거 다 마누라가 욕먹는 거야. 너는 매번 깔끔하게 입고 다니면서 네 신랑은 추리하게 하고 다니면 쓰겠어? 내 말 명심해라. 특히 속옷은 때 되면 다 버리고 새로 사도록 하고. 네, 어머니 신경 써서 할게요. 제가 굳이 참견 안 해도 우리 그이가 알아서 잘하긴 해요. 워낙 성격이 저보다 깔끔해서요. 내가 그걸 몰라서 이런 말을 하겠니? 네가 신경을 쓰라는 거야. 장가까지 간 놈이 매번 자기 손으로 옷을 다려 입어서야 되겠니? 그런 건 마누라가 챙겨야지. 근데 남편이 손발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왜 매번 저더러 늘 남편 옷을 다려주라는 둥 옷을 신경 써서 입히라는 둥 말씀을 하시는지 모를 일이죠. 남편이 제 아이도 아닌데 말입니다. 매번 듣다가 말대답을 하지는 않았지만 다음에 또 그러시면 한마디 해야겠다 싶었는데 제가 말을 하기도 전에 그 자리에 없던 남편 대신 우리 시누이가 이러더라고요. 엄마는 왜 세훈이한테 오빠 옷을 챙기라 그래? 오빠가 뭐 결혼 전에는 자기가 안 챙겨 입고 엄마가 챙겨주는 대로 입었나? 매번 셔츠도 세탁소 맡겨서 다렸으면서 왜 세훈이더러 그 일을 시켜? 그러지 마 엄마. 시어머니 노릇하는 것 같아서 나 듣기 진짜 별로다. 저는 순간 목구멍까지 올라왔던 말대꾸가 쑥 넘어갔는데요. 어머니는 민망해하시면서 며느리 앞에서 면이 안 섰는지 시누이를 나무라셨습니다. 너는 뭘 안다고 엄마가 말하는데 끼어들어. 괜히 엄마 말에 토달면 네 새언니랑 나는 더 껄끄러워지는 법이야. 엄마가 다 이유가 있어서 시키는 건데 뭘 안다고 그래? 엄마 오지간해. 새언니가 어디 오빠를 거짓골로 놔둘 사람이야? 쓸데없는 잔소리를 하니까 듣는 내가 민망해서 그러지. 새언니도 직장 다니는 사람이잖아. 그럼 새언니 옷은 오빠가 다려주라고 하면 되겠네? 뭐? 남자랑 여자랑 그게 경우가 같아? 남자가 결혼했으면 마누라 덕 보는 게 당연한 거지. 아이고 우리 엄마 왜 이렇게 고리타분한 소리를 하실까? 그럼 엄마는 내가 시집가서 맨날 남편 와이셔츠 10장씩 다리고 땀 뻘뻘 흘리면 좋겠어? 제발 딸 가진 입장에서 그러지 말자 엄마. 시누이 말에 뭐라 더 대꾸도 못하시고 공연히 얼굴만 붉히셨는데 저는 따로 더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시누이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줬는데 굳이 말을 못해서 미움 살 필요는 없으니까요. 왜 어머니와 시누이 갑질은 한 세트라고들 하잖아요.
하지만 다행인 건지 아들을 빼앗아갔다며 대놓고 서운하다는 말을 하시던 어머니와는 달리 신우이는 어머니가 저 기분 나쁜 말 할 때 옆에서 제 편을 들어준 사람입니다. 남매간 우애도 좋았고 오빠 빼앗아간 올케언이라고 생각 안 하고 저를 늘 살갑게 대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시댁과 왕래하지는 않았지만 신우이는 마침 제가 다니는 회사 근처라 남편과 함께 종종 만났고 특히 고마운 건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된 뜻밖의 사실이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시댁에서 보내준 돈 중 알고 보니 신우이 돈이 1,000만 원이나 있었다는 거였죠. 그 사실도 저는 남편이 얘기해줘서 알았습니다. 제가 신우이 칭찬을 했더니만 남편이 슬쩍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아가씨는 사람이 참 괜찮은 것 같아. 얼굴 예쁜 거야 말할 것도 없는데 어쩜 저리 야무지고 사람이 합리적이야? 어머니 앞에서 내 편 들어줘서 하는 말이 아니라 솔직히 우리 아가씨가 만나는 사람만 없었으면 내가 괜찮은 사람 소개라도 시켜주고 싶은 심정이라니까? 당신하고 사이 좋은 것도 어찌 보면 아가씨가 성격 좋은 탓도 있어. 원래 남매라는 게 결혼하고 나면 대면대면하기 마련이잖아. 그렇지. 우리 서연이가 속 깊고 착하긴 해. 말이 나왔으니 하는 건데 사실 우리 결혼 비용 있잖아. 내 동생이 1,000만 원이나 보태줬어. 동생이 굳이 그럴 필요까지 없다고 했는데도 자기 시집갈 미천은 충분하다면서 보태주고 싶대. 근데 엄마랑 당신한테는 비밀로 했지. 그 덕에 우리 신혼여행 당신이 원하는 몰디브로 다녀온 거다? 내 동생한테 잘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그냥 당신이 내 동생을 이뻐하니까 나도 얘기는 해야겠다 싶네. 어머 정말? 아, 아가씨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그렇게 큰 돈을 보탰대? 아무리 가족이라도 1,000만 원이 어디 작은 돈이야? 그런 돈 손뜻 내놓는 일 절대 쉽지 않거든. 나중에 아가씨 결혼할 때 더 보태서 돌려줘야겠다. 진짜 우리 아가씨 내가 아는 것보다 속 진짜 깊은 사람이네? 남편 얘기 듣고 나서 내심 놀랐습니다. 아가씨가 쿨한 성격인 줄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오빠 결혼한다고 그런 돈을 내놓을 수 있는 여동생이 과연 대한민국에 많을까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해도 쉽지 않은 일이죠. 꼭 돈을 보태줘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참 고마워서 아가씨가 다시 보이더라고요. 어머니가 까칠하게 구셔도 내가 앞으로 잘해야겠다 마음먹게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런 제 마음에 꼭 찬물을 끼얹는 분이 어머니셨습니다. 결혼 초반부터 며느리 길들이기를 하실 작정인지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되었을 때부터 얼마나 시전노릇을 하려 드셨는지 몰라요. 한 번은 그냥 주말에 같이 식사나 하자는 시아버지 부름에 갔더니만 어머니가 아주 정갈하게 제 앞치마에 이름까지 새겨서 내어주시고 제 손에 맞는 고무장갑을 준비하시고는 이러시더라고요. 시집에 왔으면 시댁에 맞춰 살아야 하는 거고 주방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 거야. 오늘 일부러 밖에서 안 먹고 집에서 먹자고 한 거니까 나한테 잘 배워둬라? 대뜸 이러시더니만 시댁의 그릇이 어디에 있고 제사에 쓰는 그릇, 손님상에 내는 그릇 다 구분해서 알아야 한다네요. 어느 정도는 어머니 말씀이 맞다고 생각한 저는 그날 식사 준비하면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친정에서 배운 건 다 잊어버리고 우리 집 규칙에 맞게 다시 배우도록 해. 너도 알겠지만 나는 조미료는 절대 안 써. 식구는 많이 없지만 먹을 만큼만 음식하는 건 싫어한다. 넉넉하게 해서 식구들 실컷 먹이는 게 내 신조야. 그런데 오늘 보니까 너는 칼질부터 제대로 다시 배워야 할 성 싶구나. 그러다 재료가 아니라 네 손부터 썰겠다 얘. 저는 어머니 예단에 잘하던 칼질을 더 못하겠더라고요. 어쩌어쩌 어머니 잔소리를 들으면서 식사 준비를 마쳤는데 우리 남편은 내내 안절부절 못하고 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본인도 자기 엄마가 저에게 유독 엄격하게 구시며 시집살이를 시킨다 싶었을 거예요. 엄마, 오늘 모처럼 식사로 온 건데 이러기에요? 우리 집사람 이제 결혼한 지 한 달이잖아요.
차라리 내가 하면 안 될까? 내가 같이 할게, 엄마. 내 앞치마에도 내 이름 새겨줘요. 갑자기 며느리 들어왔다고 왜 안 하던 짓을 하실까, 우리 엄마? 그러자 바로 어머니 타박이 돌아왔습니다. 예, 내가 언제 네 아빠한테 이런 일 시키는 거 봤니? 앞치마라니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네가 본가에 와서 식사 준비하는 게 말이 돼? 다 며느리로서 거쳐가는 과정인 거야. 유난 떨지 말고 저리 가. 하필 그때는 신우이가 자리에 없었는데 참 서럽더라고요. 결혼 전에 상견례 할 때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 앞에서 하셨던 말을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우리 집은 가부장적인 집안은 절대 아닙니다. 며느리 들어왔다고 예전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부리듯이 대할 생각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돈댁에서 귀한 딸 우리 집에 와서 혹여 마음고생할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분명 어머니 입으로 하신 말씀인데 막상 결혼하니 저에게 왜 그리 엄격하게 구시는지 가만 보니 어머니는 집안일은 무조건 여자, 바깥일은 무조건 남자가 해야 한다는 마인드고 남자는 집안일 자체를 잘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시어머니시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맞벌이 하면서 어머니 기준에 맞게 집안일에 남편 내조까지 다 하는 여자가 과연 있을까요? 100번 양보해서 시댁에 갔을 때만 저를 닥달하시는 거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사는 아들네 집에 매일 전화하시는 건 진짜 힘들더라고요. 결혼해서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제가 안부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아들 안부 전화를 하셨으니까요. 시부모님은 두 분 다 굉장히 부지런하고 성실한 분들이셨어요. 그건 저도 인정하고 배워야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의 생활 방식을 젊은 저희 부부도 똑같이 따라해야 한다고 강요하시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두 분은 아침밥을 육첩 반상으로 챙겨 드실 정도로 아침밥에 목숨을 거셨는데 항상 우리 부부가 출근 준비로 바쁠 때 꼭 남편에게 전화를 하셔서는 아침밥을 먹었는지 확인하셨습니다. 남편은 센스가 적당히 있어서 안 먹은 날에도 항상 먹었다고 하고 잘 넘기곤 했습니다. 문제는 평일뿐 아니라 휴일에도 전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젊은 우리 부부는 주말에는 늦잠을 자고 싶은데 꼭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는 깨어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아침은 먹였냐며 저번에 준 반찬 남편에게 잘 먹이라며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행여 잠이 덜 깬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면 난리가 나요. 지금 몇 시인데 아직 밥도 안 챙겨 먹고 자느냐고요. 전화 오는 시간이 몇 시인 줄 아세요? 아침 7시 조금 넘는 무렵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전화를 안 받거나 무음으로 해놓고 자곤 했는데 일어나서 확인해보면 보통 부재중 전화가 대6통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를 드리면 당연히 화를 내셨어요. 지금까지 장관하면서 얼마나 호통을 치셨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게을러서 나중에 살림이나 제대로 하고 애는 어찌 키우겠냐면서요. 너무 지치더라고요. 쉬는 날에는 편히 자고 편히 일어나고 싶은데 늘 찍혀있는 부재중 전화가 정말 스트레스였습니다. 결국 남편이 보다 못해 자기가 해결하겠다며 어머니에게 한번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엄마, 우리 맞벌이 부부고 신혼이에요. 주말에 늦잠 좀 잘 수 있지 왜 집사람을 못 살게 구세요? 자꾸 이러시면 이제 엄마 전화는 받지 말라고 할 거니까 급한 거 있으면 앞으로 이 사람 말고 나한테 전화하세요. 그렇게 못 믿어오면 내가 주말 아침마다 갈 테니 밥상 차려주시던가요. 출근할 때 엄마가 매번 밥상 차려주신 것도 아니면서 왜 결혼해서 이러세요? 엄마, 그만 좀 하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 언성을 높이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까지 들리더라고요. 그때는 결혼 초반이라 제가 어머니에게 뭐라고 할 말을 하는 건 참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내지른 후부터 아침에 전화하는 일은 없어졌으니 다행이라고 해야겠네요. 큰일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 저는 점점 시댁 가는 게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어준 게 영 마음에 안 드셨던 것 같아요. 그 이후 노골적으로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셨습니다. 시댁에 자주 가지는 않았지만 매번 가면 좋은 소리 하나도 못 들은 것 같아요. 갈 때마다 듣는 레파토리는 늘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시누이가 가끔 속 시원한 얘기를 해줘서 진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놈의 밥타령은 매번 반찬을 싸주실 때마다 어찌나 하시는지. 한 번은 시어머니가 남편 좋아하는 반찬을 싸주시면서 귀엽고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반찬을 해주면 네가 알아서 좀 차려 먹고 먹이고 하면 얼마나 좋냐. 네가 내 맘에 들게 제대로 안 하니 내가 불안해서 확인한 거잖아. 시험에 확인 전화 듣기 싫으면 차라리 밥상 차린 거 사진으로 찍어서라도 보내든가. 그러면 내가 좀 안심을 하겠구나. 시어머니 말을 듣는 순간 숨이 콱 막히더라고요.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말이 목구멍에 걸려서 잘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시누이가 옆에서 반찬을 담다 말고 멈칫하더니만 한마디 하는데 와, 구세주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엄마, 그만하지 그래요? 와, 진짜 내가 참견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네. 엄마는 아들 밥 챙겨주는 걸 왜 세연이한테 자꾸 스트레스를 줘요? 그냥 좋은 마음으로 반찬 챙겨주고 잘 먹으라 하면 될 일이지. 나 같으면 시어머니가 엄마 같은 말 하잖아? 반찬 이까짓 거 안 받아가고 말겠어. 너는 왜 또 참견이야? 네 올케가 제대로 안 하니까 엄마가 한 소리 하는 건데 자꾸 엄마 체면 떨어지게 옆에서 말을 못하고 그래. 어머니는 공연히 시누이에게 소리를 빽 하고 지르셨습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어머니 말에 질 신우가 아닌지라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엄마, 언니한테 잘 챙겨 먹이라고 하지 말고 오빠한테 잘 챙겨 먹으라고 해. 언니가 뭐 오빠 밥상 차려주면서 떠받들라고 우리 집 시집 왔어요? 새언니랑 오빠랑 맞벌이 하면서 경제활동 집안일 다 나눠서 하는 게 맞는 거지. 새언니가 오빠 수발되길 바라면 차라리 언니 일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만 하라 그래. 그럼 되겠네. 이번에도 시누이의 승리였습니다. 논리로는 시어머니가 시누이에게 당하지를 못했어요. 어머니는 괜히 말 꺼냈다가 본전도 못 찾고 곧이어 부엌으로 온 남편에게까지 한 소리 듣고 결국 더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정말 매번 어머니의 시댁 룰 습득 강요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길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며느리돌이를 한답시고 꾸역꾸역 시댁 행사를 챙겼어요. 시어머니가 무슨 일 있다고 오라고 하면 가는 며느리가 저였습니다. 신혼임에도 어머니와의 관계가 점점 나아지기는커녕 불편해지기만 하니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고부관계를 풀어가야 하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주변에서 시댁과 절연했다. 명절에는 남편만 시댁에 보낸다 하시는 분들의 심정이 어떤 건지 제가 겪어보니 알겠더라고요. 웃긴 건 뭔 줄 아세요? 그때 시누이가 결혼 앞두고 예비사위를 데려왔는데 그 앞에서는 자기 딸한테 잘해주라며 이러더라고요. 우리 서연이 정말 귀하게 자란 딸이야. 그리고 요즘은 남자랑 여자랑 같이 맞벌이하는 세상이잖나. 그러니 둘이 공평하게 집안일도 나눠서 하고 아내를 많이 아껴줘. 나는 그거 하나만 약속해주면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네. 그럼요, 장모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부모님도 늘 아내 아껴주고 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서연이가 워낙 현명해서요. 아마 제가 꽉 잡혀 살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기사 우리 딸이 좀 야무져야지. 나는 제 잔소리 한번 한 적 없어도 혼자서 알아서 제 앞가림 다 하고 큰 애야. 시집갈 때 부모한테 부담 안 주겠다고 열심히 산 아이야. 자네가 잘해주게. 부탁해. 우리 엄마가 나 결혼할 때 했던 말을 시어머니도 어쩜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아마 딸 시집 보내면서 걱정이 많으셨겠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언젠가는 며느리인 제 입장도 좀 헤아려 주시지 않을까 막연한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첫 해 명절을 보내며 그 기대는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어요. 저는
결혼해서 맞은 첫 명절에 시어머니에게 큰 상처를 받은 사건을 겪었습니다. 결혼해서 처음 맞는 명절, 첫 설날을 앞두고 저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이번에는 또 어머니가 어떤 식으로 제 군기를 잡으려 하실까 하는 생각에 가게도 전에 두려웠습니다. 명절 전날에 시댁에 갔더니만 의뢰 다른 며느리들이 하는 일들을 똑같이 시키셨어요. 저만 혼자 명절 준비를 한 건 아닙니다. 집안 행사 있으면 늘 시누이나 남편이 같이 옆에서 거들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어머니는 며느리인 저에게 이것저것 시키는 게 많긴 했습니다. 하지만 시누이가 이듬해 봄에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어머니는 유독 이 말씀을 자꾸 하시더라고요. 얘 서연아, 너는 그냥 거실에서 TV나 봐. 뭘 거들겠다 그래, 응? 일할 사람 있는데 굳이 손 거들 필요 없어. 시집가면 안 하고 싶어도 해야 하는 일이야. 친정에서는 일 안 하고 쉬는 거야. 시누이가 저랑 같이 앞치마를 두르고 전을 붙이려고 하니 뒤집개까지 빼앗으며 저리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제가 차마 시누에게 같이 하자는 말을 할 수 없는 노릇이라 저도 어머니 말을 거들었습니다. 그래요, 아가씨. 시집가면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데 이번 설날이 친정에서 보내는 마지막 명절이잖아요. 어머니 말대로 오늘은 일하지 말고 맘 편히 쉬세요. 이 정도면 저 혼자서도 금방 해요. 하지만 시누이는 그 말에 곱게 가서 놀고 먹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남편에게도 앞치마를 주면서 이러더라고요. 오빠도 같이 하자, 빨리 와. 오빠도 결혼했으면 이 집 장남 노릇을 해야지. 새언니만 며느리 노릇하게 놔둘 셈이야? 어머니 말은 들은 척도 안 하고 저리 말을 하니 어머니는 기가 막혀 하셨습니다. 엄마 말 안 들려? 갑자기 왜 네 오빠한테 일을 하라고 그래? 얼른 둘은 저쪽 가서 과일이나 먹고 쉬라니까? 엄마는 내가 결혼해서 혼자 시댁 부엌에서 명절 준비하면 좋겠어? 가만 보면 엄마도 되게 내로남불이야. 제발 엄마, 시어머니 노릇 그만해. 나 엄마 때문에 언니한테 진짜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안 하던 일 하겠다는 것도 아니잖아. 매번 엄마는 오빠만 위했지 나한테는 집안일 다 시켜놓고 갑자기 왜 곱게 자란 딸 취급하고 그래? 어머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내가 너를 언제 부려먹었다고 그래? 어쨌든 너는 하지 말어. 엄마가 하지 말라는데 왜 자꾸 잔말이 많아? 저는 어머니 눈치를 보며 시누이를 슬쩍 거실로 밀어냈습니다. 그래도 제 편을 들어주고 할 말을 대신해주는 시누이가 참 고맙더라고요. 하지만 더 기막힌 일은 그 다음날, 바로 명절 당일날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시댁에 친척들이 많이 없다고는 해도 작은 집 4식구에 고모님 댁까지 하면 10명이 넘는 손님이 오는 거잖아요. 전날 명절 음식 하는 것도 꽤나 힘들었는데 아침 일찍 차례 지내겠다고 친척분들이 오니 정신이 없더라고요. 새벽같이 시댁에 가서 차례상 차리고 치우는데 벌써 오전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첫 해 명절이라 우리 친정에서도 사위와 딸이 오기를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오전은 시댁에서 보낸다 해도 늦은 점심은 친정 부모님과 같이 보내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신우도 살짝 저에게 와서 이러더라고요. 언니, 이따가 음복하고 나서 치우는 건 제가 할 테니 오빠랑 얼른 친정 가세요. 어제도 음식하느라 늦게까지 힘들었잖아요. 첫 명절이라 언니 친정 부모님들도 기다리실 거 아니에요? 언니 외동인데 두 분이서 언니만 기다리고 계시겠다. 그렇죠? 그래도 될까요? 작은 댁은 아직 가실 생각 안 하실 것 같은데. 고모님도 점심때 오신다고 하고요. 그냥 가기가 영 마음이 불편하네요. 걱정 마세요. 엄마도 오늘은 언니 가라고 하실 거예요. 이제 언니 할 일 다 했는걸요 뭐. 시누이 말이 너무 든든하고 고마웠습니다. 물론 남편도 시누이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평소보다 상을 치우는 손이 다급했습니다. 어머니도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길래
당연히 저와 남편이 친정에 가는 줄 아시겠거니 했어요. 이미 시간은 12시가 넘어가고 있었고 1시간이 넘는 거리인 친정에 가자면 명절이라 도로가 밀리면 거의 2시에 도착할 듯 싶었습니다. 혹여 일하는 차림으로 가면 친정엄마가 속상해하실까봐 옷을 갈아입으러 들어가기 전에 신우이에게 부탁의 말을 했습니다. 아가씨 미안해요. 지금 설거지하고 가면 시간이 너무 늦을 듯 싶어서요. 뒷정리는 대충 했으니 설거지만 좀 부탁할게요. 그래요 언니 걱정 말고 얼른 오빠랑 옷 갈아입고 친정 가세요. 그때 시어머니가 옆에서 제 말을 듣고는 갑자기 불효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뭐? 너 지금 어딜 간다는 거니? 이렇게 해놓고 지금 친정에 간다는 거야? 저는 어머니 반응에 몹시 당황했습니다. 당연히 친정 가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저에게 화난 얼굴로 저리 말씀을 하시다니요. 예 어머니. 지금 출발해도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시간이라서요. 저희 부모님도 사위랑 저 오기를 눈 빠지게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근데 네 친정 가면서 네 할 일도 다 안 하고 신우이한테 감히 설거지를 시키고 가? 우리 서연이 몇 달 있으면 시집 가는 애야. 손에 물 한 방울 묻히기 아까운 딸한테 뭐? 어디 하늘 같은 신우한테 설거지를 시켜? 너 앞치마 도로 입고 저거 다 하고 가라. 알겠니? 저는 이제껏 어머니가 저를 쥐잡듯이 잡으셔도 말대꾸 한번 대차게 한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만큼은 눈물이 울컥 나오며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어머니에게 말대꾸를 해버렸습니다. 어머니, 설거지한다고 손모가지 부러지는 거 아니잖아요. 저 어제부터 며느리돌이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 친정부모님 마지막으로 본 게 벌써 2달 전이에요. 저 외동이라 부모님이 적적해 하실까봐 아가씨가 빨리 출발하라고 배려해 준 거예요, 어머니. 아가씨가 먼저 저 생각해서 설거지 해주겠다고 한 건데 어머니가 이러시니 저 정말 서운하네요. 설사 우리 딸이 그랬대도 네가 하고 가야지. 우리 딸이 며느리인 네가 할 일을 해야겠어? 그때 옆에 있던 신우이가 제 앞을 막아서더라고요. 그리고는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르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엄마, 미쳤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며느리한테 그런 소리를 해. 이깟 설거지가 뭐라고. 이깟 설거지라니. 너는 왜 나서서 종년을 자처해? 올케가 있으면 신우이가 대접하고 살 생각을 해야지. 네가 새언니 보고 설거지 해줄 테니 가라고 한 건 맞아? 정말 네 입으로 그런 거니? 뭐 하러 그래? 시집가면 어차피 하기 싫어도 할 일을 왜 네가 사서 하느냐 말이야. 그러자 신우이가 한숨을 푹 내쉬더라고요. 엄마, 요즘이 조선시대야? 아니면 엄마가 시집살이 한 80년 되냐고. 솔직히 나는 우리 시어머니가 엄마 같았으면 진짜 영 끊고 살 것 같아. 엄마, 역지사지 알지? 좀 생각을 해봐. 엄마는 꼭 내가 엄마 같은 시어머니 만나서 똑같이 당했으면 좋겠냐고. 그러자 어머니가 움찔하시면서 되물었습니다. 뭐? 똑같이 당하다니? 내가 뭘 어쨌다고? 나 정도면 시집살이 심하게 시키는 시어머니도 아니야. 엄마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똑같이 얘기해줄게. 우리 시어머니가 맨날 아침에 전화해서 나보고 신랑 아침밥 챙겨 먹으라고 하면,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반찬 주시는 게 아니라 남편 밥상 차렸는지 안 차렸는지 사진 찍어 보내라고 하면, 그럼 엄마는 어떨 것 같아? 그러자 어머니가 할 말이 없는지 묵묵부답이더군요. 엄마, 내가 명절날 설거지하느라고 친정에도 못 오면 어떨 것 같은데? 그것도 시어머니가 엄마랑 똑같이 나한테 뭐라 하시면 엄마는 그것도 시어머니가 당연히 시킬 수 있는 거다 할 거야? 진짜 그러지 말자 엄마. 새언니가 이 정도면 시집와서 진짜 엄마 많이 참아준 거야. 이번 일로 새언니가 엄마 안 보고 산다고 해도 엄마 할 말 없을 정도라고. 나 같으면 벌써 이혼하거나 시댁이랑 영 끊고 살겠다고 했을걸? 엄마는 내가 시댁 가서 고생하는 거 원치 않으면서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시어머니라고 올케한테 막대하면서
딸은 대접받기 바라는 건 어불성설이야. 그때 옷을 갈아입고 나온 남편이 이 사달을 보고는 놀라더군요. 그리고는 여지없이 어머니에게도 한마디 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 이 분위기 뭔데? 설마 엄마 또 우리 집사람한테 한마디 한 거야? 이번에는 또 뭐라 그런 거야? 이 좋은 명절에 왜 엄마는 며느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고요? 오빠도 중간에서 똑바로 해. 오빠가 자꾸 미적지근하게 하니까 엄마도 새언니한테 함부로 하잖아. 새언니 친정부모님이 알아봐라. 당장 딸 이혼시킬걸? 어우, 나 시집가면 계속 이럴까 겁난다. 신우이 타박에 남편은 얼굴이 벌개지더군요. 저는 최대한 감정을 사귀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뭔가를 더 말하려고 하시다가도 신우이와 남편이 한편이 되어 어머니를 나무라니 뭐라고 얘기도 못하셨죠. 저도 그날만큼은 어머니에게 서운한 기색을 여과 없이 표현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 지금 친정으로 출발해야 할 것 같아요. 부모님이 기다리셔서요. 아가씨 고마워요. 미안하지만 설거지 좀 부탁할게요. 그리고 어머니, 당분간 저 시댁 안 올게요. 제가 오늘 생각이 많아지네요. 그래도 저는 어머니가 시키는 일 전부 거역 안 하고 맞춰드렸는데 정말 오늘은 너무하셨어요. 어머니도 아가씨 시집가서 저 같은 취급받으면 어떤 기분이실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요. 저는 더 드릴 말씀 없네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신우이가 남편에게 저 따라 나가라는 눈짓을 하니 남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는 제 뒤를 따라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렇게 결혼해서 첫 번째 명절을 난리통 속에 보냈습니다. 연휴에 신우가 따로 연락이 와서는 저에게 사과까지 하더라고요. 자기 엄마 때문에 속상한 거 미안하다고. 신우이가 대신 사과하길래 신우이에게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됐어요, 아가씨. 어머니가 하실 사과를 왜 아가씨가 하세요? 저 당분간 어머니랑 거리 두고 지낼 생각인데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늘 내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아가씨. 언니, 우리 엄마도 며칠 고민 많이 하시던데요? 제가 언니 가고 나서 엄마한테 막 뭐라고 했어요. 이러다가 아들이 엄마 안 보고 산다 그러면 어쩔 거냐니까 엄마가 완전 뜨끔하시던데요? 아마 엄마 자존심에 당장은 아니지만 조만간 연락하실 거예요. 그럼 언니가 엄마 하는 거 봐서 슬쩍 사과만 받아주세요. 물론 언니 당분간 우리 집 안 오는 건 저도 찬성이에요. 신혼인데 솔직히 시댁에 이렇게 자주 오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신우이 말을 듣긴 했지만 솔직히 드는 생각은요. 어머니는 절대 며느리에게 자존심 굽히고 사과하실 양반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신우이 말이 정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겠다고 연락을 먼저 하셨어요. 직접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싶으시다길래 내키지는 않았지만 집에 오시라 했죠. 설마 어머니가 정말 나에게 사과를 하시려나 싶었는데 그날 찾아오신 어머니가 저에게 정말 직접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왜 사과라는 게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자존심을 내세우는 조건부 사과와 진심을 담은 사과가 있는데 어머니는 그날 저에게 나름 진심을 담은 사과를 하셨습니다. 예, 지난 설에는 말이다. 내가 좀 너무한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왔다. 나도 안 그러려고 했는데 왜 예전에 고약한 우리 시어머니는 자꾸 닮아가는지. 공연히 우리 아들이 너한테 잘하는 거 보니 내가 아들 키운 공을 너한테 빼앗긴 것 같아서 질투를 좀 했나 봐. 어쨌든 미안하다. 딸 가진 내가 그래서는 안 됐지. 많이 서운했니? 네, 어머니, 저 정말 서운했어요. 결혼 전에는 안 그러셨으면서 결혼하고 나서 정신없이 시집살이를 시키시니까 제가 적응을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미우셨어요? 그렇지 않아.
내 아들이랑 결혼한 사람인데 진심으로 미워했겠니? 내가 며느리 길들이려는 생각을 한 게 잘못인 것 같구나. 네가 마음 상한 건 사과하마. 처연이가 니들이 나 안 보고 산다고 해도 할 말 없다고 호통을 치는데 정신이 번쩍 들지 뭐니. 아무리 내가 시어머니라도 잘못한 게 있으면 먼저 사과를 하는 게 맞지. 그동안 저에게 하신 언행을 생각하면 갑자기 어머니가 하시는 사과가 딱히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혹여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닐까 의심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당분간 시댁에 오지 말고 둘이 몇 달이든 재미나게 지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도 진심이구나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다녀가신 후 신우이에게 연락해서 자초지정을 털어놓았는데 신우이 역시 어머니 말대로 당분간은 시댁 일에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언니, 그래도 엄마가 자존심 버리고 언니한테 사과한 거니까 마음은 받아주세요. 그래도 우리 엄마가 영 못된 막장 시어머니는 아닌가 보네. 저 결혼 전에 한번 우리 신랑 될 사람이랑 놀러 갈게요. 언니, 그때 얼굴 보시자고요? 고마워요, 아가씨. 어쨌든 아가씨 덕분에 저 진짜 어머니랑 등 돌릴 뻔했는데 좋게 넘어갔네요. 그 후 저는 한동안 시댁에 가지 않고 남편과 주말에 놀러 다니고 친정에도 가고 스트레스 없이 생활했답니다. 아가씨 결혼 앞두고 시댁에 처음 갔는데 시어머니는 예전처럼 저에게 뾰족하게 굴지 않고 그야말로 손님 대접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시누이는 지난 봄에 결혼했는데요. 시누이에게 들으니 시어머니가 너무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시누이는 친정 올 때마다 자기 시어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얘기하면서 꼭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엄마도 우리 시어머니처럼 며느리한테 너그럽게 해야 해. 그래야 며느리도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니까? 알지? 엄마가 며느리를 강하게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며느리는 더 멀리 도망가는 거? 그럼 어머님은 대답 없이 멋쩍은 표정을 지으신답니다. 지금이요? 저는 시댁과 그럭저럭 거리를 유지하며 잘 지내고 있어요. 솔직히 고부관계가 아주 살갑다고는 할 수 없죠. 하지만 가깝게 지내고 싶은 욕심은 없습니다. 조금 거리는 있어도 서로 선을 지키며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이 정도 관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며느리로서 할 도리는 하고 어머니도 마찬가지이고요. 어쨌든 저는 남편보다 딱 부러지는 시누이 덕에 이렇게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해결했습니다. 구독자분들은 어찌 생각하실지 궁금하네요. 저는 성격이 모질지 못한 사람이라 솔직히 가족과 연을 꿈고 사는 건 영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요. 어머니 때문에 상처받은 기억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무슨 노력을 더 해야 할지 소중한 조언을 기다려보겠습니다. 저의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